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강의 챕터 5 주제 추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제 추론, 주제가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주제는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글이 이만해. 이만큼 지문이 긴데요. 이 안에서 정말 핵심만 모아 요약을 해서 추려놓은 게 주제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의 입장이나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이 문제 푸는 포인트인데요. 자, 먼저 쌤이 그랬잖아요. 긴 지문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즉 최대한 축약한 거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보다 보면 요 내용이 나왔는데 하고서 윗글에서 읽었던 부분이 있다고 바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나머지 보충 설명해주는 세부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단락 내에서 가장 개괄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을 골라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제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제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주제문의 위치는요, 바로 첫 번째 줄, 중간, 끝, 정말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글의 초반에 주제문이 들어갔을까? 중반일까? 후반일까? 보여주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 힌트들 좀 찾아서 봐주시면 훨씬 편한데요. 그럼 쌤이 그게 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봐보면, 자,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글이 있는데 글의 문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점점 길어지잖아, 그치? 자, 이렇게 주제문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선생님, 저도 주제문 고르고 싶죠. 아니, 근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갔을 때요, 바로 시작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for example이 나온다든가, for example, 이런 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앞에 먼저 주제문을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예시 또는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 나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주제문의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초반에 나오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역시 요 가운데쯤에 뭐가 나올 거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however 이렇게 역접이 나올 수 있어요. 역접의 연결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yet, still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나와버리면 중요하지 않고 뒷부분부터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럼 앞부분은 날린 거니까 뒷부분부터 끝까지는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중반에는 뭐예요? 이런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후반에 나올 때 선생님 어떻게 문장의 구조가 흘러가나요? 이 글의 구조가 흘러가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얘기하거나 막 일화를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막 in short, to sum up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막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과 함께 정리하는 문구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쌤은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초반부터 나오면 좋겠죠. 주제문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제문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꼭 나올 법한 건 뭐냐면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문장 들어갈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읽다 보면 한 두 줄 정도 읽어보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의 구조 파악.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썼느냐,
그래서 이게 글의 초반에 들어갔는지 중반 후반에 들어갔는지 어디에 그 사람이 쓰고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놨는가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연결어라던가 쌤이 항상 얘기하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쓰일 수 있는 그런 형용사나 어떤 동사나 명사나 이렇게 주요 어휘 있죠.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어휘들을 조금 같이 암기해 주시면 여기 논리 구조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는 중요 어휘 딱 찾았다. 그럼 그 부분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쌤이 이렇게 보여줬고 자,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주제와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요약해 놓은 것과 플러스 그 안에 글쓴이의 견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 얘기했죠. 주제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들.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접, 대조, 이런 거 있죠? 이게 역접이잖아요. 역접과 대조가 나오면 요 부분부터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문장의 중간에 나올지 끝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therefore나 as a result 같은 경우에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번 더 나왔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글의 후반에서 많이 나온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의견과 주장, I believe, I think, in my opinion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뭘 가리킵니까?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근데 글쓴이의 생각은 중요하죠. 생각 그들의 입장은 중요합니다. 주제문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쌤이 얘기했다시피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동사를 이용해서 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요. 무작정 외우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본격적으로 주제문을 찾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2021년 3월 학평 23번 문제 됩니다.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가 영어로 되어져 있죠. 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첫 시작부터 읽을 때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똑같이 반복되면 참 좋겠지만 반복되다가도 너무 똑같으면 너무 이 핵심 단어가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 또는 같은 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creativity 여기다 네모 느낌 오시죠? 읽다 보면 creativity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창의성은요, was attributed 뭐예요? 여겨집니다. 뭘로 여겨져요? 초인적인 힘으로 여겨집니다. 자, 한 번 더. 모든 새로운 생각은 유래가 됩니다. 어디서? 신에서.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이렇게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creativity. 창의성이죠. 그쵸? 근데 얘를 다시 말하면 얘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것. 새롭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렇게 novel ideas 이렇게 바꿔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은 뭐로 여겨져요? 얘는 초인적인 힘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뭘로? 어디서 생겨난 거래요? 신. 여러분, 신이 즉 뭐예요? 초인적인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와 아래는 같은 말이 되고 있고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fter, 결국에는 어떻게 could a person create? 자,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 뭔가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자, 그 무언가는 뭐예요?
신의, 여러분, divine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신의라고 해서 약간 God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신이 창조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겠어? 신이 존재하였기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건 신이 만드는 거지. 요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사실상 자, inspi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 뭐예요? 숨결을 부여하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요, 뭐를 반영한 거냐면 믿음을 반영한 건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요렇게, 여기까지.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reative, 창의적인, 영감이 뭐와 비슷하다? 순간과 비슷하다. 어떤 순간? 만드는 데의 순간. 자, 창조하는 데 순간. 근데 그 창조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신이 처음에 이 생명을 사람에게 부여해줬던 그 순간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 창의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됐나? 그럼 얘들아,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얘를 크리에이티브로 바꿨구나. 근데 얘가 뭐랑 비슷하대요? 또 역시 신이 누구한테?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순간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위와 아래에 있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요렇게 주장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플로티는 요렇게 썼죠. 요렇게. 됐나요? 여러분, 시가요 지니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 신의 영감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다라고 플라토가 주장을 하고, 또 포어티는 뭐라고 썼냐면요. 야, 예술은 오직 아름다울 수 있어. 언제만 그 예술이 신으로부터 내려질 때, 즉 신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어. 결국 뭐예요? 창의성은 신에 의해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셨나요? 그럼 얘들아, 사실 밑에를 더 읽을 필요도 없이 우리 맨 마지막 쪽으로 가볼까요? 자, 사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혹시 다른 소리를 할까봐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요 앞문장의 주어가 될 텐데, 이 그리스의 아티스트들은 try to represent, 자, 나타내려고 애를 쓴답니다. 뭐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냐면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 자,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하고 사실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죠. 그 결과는 뭐예요? 타협의 결과. 어떤 타협의 결과? between,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abstraction이라고 나오니까 뭔가 추상적인 것과 그리고 정확성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요 뒤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하니 이 예술가의 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고 초월한 자연의 특성을 이 자연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도 또 파악을 해보면, 여기 신성하고 초월적이다. 자, 이런 단어들을 또 살펴보면 결국엔 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고, 창의적인 사람이 결국 뭐예요? artist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핵심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창의성과 관련된 것과 신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럼 그게 어디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예술가는 나왔어. 근데 예술가가 중심은 아니었었죠. 갈등되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창의성은 좋아요. 근데 창의성에 대한 모방의 긍정적인 영향, 요런 얘기는 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교적인 믿음, 종교 얘기 안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creativity 나왔죠. 요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두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전에 현대 이전 시대에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쵸? 현대 이전 시대에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신, 창의성이 생겨나는 건 누구 때문이야? originated with the god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읽는 것보다 핵심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렇게 결국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혹시 몰라 또 다른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2021년 11월 학평 2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라는 거 자꾸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셔터 속도가, 자, 나타낸다 해서 쌤이 이렇게 는이라고 할게요. 자, 셔터 속도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속도래요. 카메라 셔터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셔터 속도는 또 나타냅니다. 뭐를 나타내요? eyelid가 뭐냐면 우리가 이 눈꺼풀, 그래서 눈꺼풀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셔터 속도. 요거는 카메라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카메라 속도. 근데요, 우리가 행동을 조금 프로파일링 해보면 셔터 속도는 뭐랑? 눈꺼풀의 속도다. 눈꺼풀의 속도다. 됐어요? 눈꺼풀의 속도? 우리 이렇게 눈을 blink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는 그 속도 얘기하나 봐. 자, 더 들어가 보면은 바로 나오네. When we blink, 우리가 blink 할 때, 눈을 깜빡거릴 때 우리는 밝힌대요. 여러분, 밝힌다, 보여준다,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를 밝히는 건데? 셔터 속도가 눈꺼풀 속도래. 근데 그게 우리에게 와닿진 않는데 그 눈꺼풀의 속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뭔데? 밝히는 건데요. 역시 블링크하는 그 깜빡이는 속도보다 더 많은 것을 밝힙니다. 그게 뭐야? 궁금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impor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꺼냈으니까 여기는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눈꺼풀의 속도의 변화가, 속도가 이렇게 떴다가 갑자기 탁탁탁탁탁탁. 알았죠? 눈꺼풀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자,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가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셔터 속도는 뭐래요? 두려움의 척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찾으셨나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눈꺼풀의 속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요. 중요한 정보, 그 중요 정보는 뭐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움. 그럼 여러분, 그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럼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think of, 생각해봐라. 자, 동물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동물? 두려워하는 평판으로 알려져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좀 많이 막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누구예요? 치와와. 치와와가 might come to mind. 딱 생각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자, 진화 때문에 포유동물로서 우리의 눈꺼풀이, 자, 속도가 높아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minimize, 최소화시키려고요. 자, 뭘 최소화시킬 거냐면요. 시간의 양을 최소화시킬 거래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다가오는 이 포식자들을 볼 수 없는 시간의 양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눈꺼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포식자는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럼 포식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포식자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을 줄여야 더 포식자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눈꺼풀의 속도를 빨리 하면, 그러면 나는 포식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치와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두려움의 척도를 얘기한다 해서 여기는 하나의 뭐가 돼요?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The greater, the more. 더비더비 구문 알고 계시나요? 더비더비 구문. 자, 더비더비 구문은요,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도 보면 참
참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죠? 구문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주어 동사의 어순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동사를 하면 할수록 더 주어가 동사하다 요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글 쓰니까 뭔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비더비 구문 요거 나오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동물의 두려움의 정도가, 그죠? 두려움의 정도의 경험이 더 커질수록 어때? 동물은 걱정합니다. 더 걱정해요. 다가오는 포식자를 더 걱정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걱정이 더 많아져. 맞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눈을 계속 떠 있는 상태로, 가능한 한 많이 떠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눈꺼풀이, 여러분, voluntary라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자원봉사하다 할 때 그 자원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자원봉사라는 건 내가 내 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죠? 의지하야 하는 건데, 인이니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눈꺼풀이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 눈이 떠 있는 눈이 떠 있는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스피드. 행동에 관한 스피드예요. 여기도 뭐야? 셔터 속도 뭐야? 행동에 관한. 그런 스피드에서는 그 스피드, 속도는 거의 뭐와 똑같아요? fear,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인간에게는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의 두려움을 경험하면 우리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죠? 치아와처럼 똑같은 일을 할 거래요. 그럼 치아처럼 계속 눈을 빨리 감았다 떴다 이렇게 눈꺼풀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가 뭐예요? 우리 눈꺼풀 속도가, 그쵸. 자, 더 close, 감았다 떴다를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뭐를 토대로 했을 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셔터 속도는 결국 눈꺼풀 속도, 근데 그 안에 중요한 정보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더비더비 구문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두려움을 얘기를 했으니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행동과 관련했을 때 눈꺼풀 속도는 두려움이 일단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겠고요. 두려움이 나오는 건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두려움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네.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아이 컨택. 근데 우리 아이 컨택 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틀려요. 자, 밑에 있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는 것. 자, 얘는 뭐로써? 여러분, 눈이 이거 피로인데 혹시 2번 찍은 친구들은 fatigue라는 거 하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어휘 조심하시고요. 3번에 블링크 속도. 눈 감았다 떴다 하는 속도는 뭐예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려움이 나왔네요. 두려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블링크 속도. 정답 몇 번? 3번. 요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나머지는요. 어떤 포식 본능 얘기한 적 전혀 없고요. 인간과 동물 사이, 물론 동물이 나오긴 했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했던 게 아니었죠. 정답 3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쌤이랑 같이 틱강의를 통해서 주제는 요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감을 조금이나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연습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